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와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건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2차 전지의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진짜 장난 아니게 20%에 가까이 올라가 줬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닥이 요즘에 육성을 하는 국가에서 육성을 하는 상황에서 펩트론이라는 뭐 본계약 지연과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슈가 있어서 바이오 수급이 완전히 깨졌죠. 그래서 코스닥의 중심축이 다시 이런 2차 전지 쪽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주축이 될 것이라고 예상돼서 수급도 확실하게 이쪽으로 올려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계약 때문에 전체적인 훈풍도 2차 전지 훈풍도 있는 데다가 이런 바이오 쪽의 수급 이슈도 있었고, 또 코스닥의 대장주로서 그런 항상 인기가 많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주요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유럽의 에코프로비엠 공장이 준공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유럽의 상승세와 맞물려서, 유럽의 전기차 상승세와 맞물려서 좀 이제 수주의 이런 가능성도 이런 쪽에 더 오늘 주가에 큰 보탬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장중에 연내 신고가를 2025년도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양극재 같은 경우도 좋았고요. 이거 참 오늘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좀 그래도 쭉 한번 좀 요거랑 단기적인 오늘 수급과 상관없는 제가 간단히 좀 정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짧게 회원 가입에 대해서 제 멤버십을 시작을 했는데 회원 가입에 대한 감사함을 전달드립니다. 토리님, 그 다음에 라이언신님, 최경윤님, 선글라님, 선글라 5274님, 협찬짬뽕님, 샛별님, 골프 프리 999님, 윤3377님, 유승호님, 꽁꽁이 형제이사님, 이한성님, 하심줄님, 이은성님, 고수 3216님, TVUK8JS님, 엄청난 분들이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되게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냐라는 가족들의 응원도 있었고, 이게 사실 뭐 큰 돈은 아닙니다. 제가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다들 아실 것 같고, 근데 나에 대한 진짜 이 동기부여라고 저는 너무나 이 모티베이션을 받고 감사함을 말씀드리고, 이러에 대한 보답으로 뭔가 좀 더 이런 종목에 대한 솔직한 투자 의견을 좀 제시를 좀 많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금양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뭐 어느 정도 양극재에서도 뭐 제가 비중을 어떻게 왜 이런 조절을 했는지, 어떤 부분들이 이 기업은 이런 것들이 문제인지, 보통 댓글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이 자기 편향, 자기 종목에 대한 편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안 좋게 받아들이시는데, 여기서는 제 투자 포트폴리오나 뭐 솔직한 투자 의견을 제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독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 채널도 좀 연구해서 장기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양극재 업체들의 가동률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30% 정도대 됩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NF, LG화학 정도가 있는데, LNF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가동률이 좀 40%대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대까지도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조금 물량적으로는 가장 잘 나가고 있다. 실제로 3분기 때도 이런 매출이, 양극재 매출이 제일 높았었죠. 그리고 또 4분기 때도 그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야 근데 나머지 30%인데 왜 LG화학은 또 망했어 갑자기, 이렇게 보시는데 다 테슬라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원래 NCM90 제품을 같이 납품을 하고 있었었는데, 물론 처음에 LNF 하고 있다가 이제 안정화되니까 투벤더로 해서 이제 가격을 더 낮춰서 두 업체를 하고 있었는데, LG LNF 같이가 이번에 95% 이상 97% 울트라 니켈로 바꾸면서 테슬라 거를 다 단독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 1, 2년 정도는 단독으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점진적으로 다 바꿔가는 과정에서 얘네들은 가동률이 확 올라가고 있고, 얘네들은 오히려 다 지금 계속 줄여가고 뺏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GM까지도 조금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동률이 10%까지도 왔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첨단 소재 쪽도 오히려 지금 뭐 구조 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와, 이거 생각보다 LG화학의, 물론 이 지분 가치,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는 엄청나지만 이런 가동률이 중요한 상황에서 조금은 아쉽다. 화학도 부진한데 이런 쪽에
공장 가동률이 10%대는 건 너무나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파나소닉에 침투된 것들은 너무나 좋은 일이기도 하고요. 야 근데 저도 좀 사실 좀 의아해했던 부분인데 LG화학은 왜 LG엔솔이라는 진짜 세계 비유럽권에서 비중국에서는 1 등을 하고 있는 LG엔솔이라는 캡티브 마켓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낮냐. "야 내가 LG엔솔을 쓰면 야 다 이게 LG화학 거 써." 이렇게 이야기하면은데 왜 낮냐라고 봤을 때 OEM 업체가 점점 예상치도 이게 못했을 겁니다. 이런 수직 계열화를 했을 때 OEM 업체가 파워가 이렇게 세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면 뭐 LNF 찍든지 뭐 GM이면 뭐 LG화학하고 뭐 포스코퓨처를 찍든지 아니면 뭐 에코프림을 찍든지 OEM 업체가 양극재를 다 찍기 때문에 그렇다. 막 이렇게 패키지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그렇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가동률이 막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는 좀 참조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ESS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항상 또 드리고 있는데 야 이게 뭐 몇 년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찍히고 있는 셀 업체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밖으로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도 이제 찍힐 거고요. 양극재 LNF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2분기, 3분기 정도 솔직히 2분기 아무리 땡긴다고 해도 실제 찍히는 건 3분기 정도에 찍힐 텐데 그 정도 못 기다립니까? 그렇죠? 이제 뭐 우리가 2년, 3년, 4년을 미래를 매출을 예측하고 했었는데 뭐 1년도 뭐 반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충분히 금방 가치가 반영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이니켈 납품이력으로 파나소닉에 침투했다. 소입경. 그리고 중입경, 대입경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좀 늦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쪽은 확실히 일본 애들은 또 보수적이기도 하고 미국의 신장률이 지금 좀 왔다 갔다 역신장이 너무나 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지금 에코프로그램 전체가 요즘 최근 한 달간의 주가가 가장 좋은데 CRAM에 맞는 영내생산법에 맞춘 공장 준공 타이밍도 좋았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2년 동안 캐짐이다 뭐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졌으면 또 안 좋았을 텐데 마침 유럽의 신장률이 엄청 좋아요. 30% 이상씩 막 찍히고 있어요. 너무나 이건 다행이다. 그래서 뭐 CATL에 또 소재 업체들은 많이 못 따라와서 CATL에 양극재를 공급할 가능성이 사실 가장 높은 것이 에코프로비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영내생산법에 맞춰서 물론 중강을 했겠지만 신장률도 좋고 이런 출하량도 느는 시점에서 침투 가능성이 높다. 솔루 첨단 소재나 엔캠 이런 애들도 계약한 것처럼 양극재도 계약할 확률이 높다. 다만 또 LNF도 경쟁자로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로 CEO와의 또 회동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더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현지 생산업체 뭔가 그쪽에서 LNF에서 뭐 LFP 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고 하이니켈 쪽은 에코프로뱀이 훨씬 더 가능성이 영내생산법 때문에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기차 업체와 지금 미국이 지금 40%씩 꼬꾸라지고 있는데 전기차 업체와 내연차 업체들의 시장률 차이가 클 것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업체는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어요.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이런 친구들은 10월 달에 11월에 좋았죠. 오히려 0% 가까웠고 테슬라도 뭐 20% 정도로 선방을 했었죠. 나머지 애들은 내연차 애들 GM, 포드 이런 친구들은 현대차를 비롯해서 60% 역신장했었는데 걔네들은 하이브리드라는 큰 대안이 있기 때문에 좀 비중 조정을 하는 거예요. 굳이 뭐 이윤도 어느 정도 다리는 걸치고 있으면서 이윤이 많은 쪽으로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이 좋다라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쪽은 좀 더 역신장 폭이 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더 크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테슬라는 세미트럭이나 사이버캡 등 생산량이 확대가 되는 모멘텀들이 이제 있습니다. 세미트럭은 이제 1월 달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하죠. 사이버캡도 4월에 생산되고 온다고 하니까 판매량이 오히려 급증할 것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파나소닉이 중심을 미국에서는 다 가져가고 있는데 미국 중심의 물량이었는데 파나소닉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도 속속들이 소재업체들이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LG화학처럼 LNF나 포스코퓨처엠도 침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혼자 조금 외면이 많이 당했었는데, 그리고 이체 지금 전체적 역사적인 고점 상태에서 좀 바이오나 이런 쪽 친구들한테 밀렸었는데, 이런 쪽으로 숫자들이 좀 가져오는 상황에도 있으니, 수주도 좀 터지고 있으니, 연달아서 터지고 있고, 리튬도 95,000에서 아주 굳건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수급을 조금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2차 전지가 오랜만에 봄날이 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그런 채널에 또 전형적으로 수시로 말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